중학교와 반대 중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있죠. 근데 급식비 지원하는 것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 2억 2,145만 5천원, 또 금년도에 2억 3,797만 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근데 이 지원 내역은 식자재 지원과 또 청정농산물 공급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교육지원청의 관계자의 요청에 의하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가평군에 있는 중학교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비용을 산정한 것이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한 비용이 5억 9,634만 8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 예산에 계산된 그 예산을 성립했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평군의 대응 투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집행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대응 투자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액을 보면 2억 5,558만 2천원을 대응 투자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평군에서 대응 투자가 되질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평군에서 향후라든가 추경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대응 투자 예산을 수립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폭력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대응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가평군에 정식 요청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드로 저희가 추경 시점에 저희가 연락을 받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모든 사업이 대응 투자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상 몇 개 시군은 재정 부담률을 적용해서 30%를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식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단 후에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신청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현재의 우리 관내에 급식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굶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게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는 우선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인재 육성을 위한 이러한 사업에다 우선 투자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요. 지금 현재에서 저희 입장은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평군이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저희 군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공약을 해서 발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확보가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부담하려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다분히 정치적인 표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강권 교육감이 취임하면서부터 세간의 인기 위주로 나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현재의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료급식 비용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관계자들이 사전에 가평군 교육 협력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사전에 협의가 됐을 텐데 사전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대응 투자가 적기에
되지 못했던 것이 된 거죠, 결과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추가로 부담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1년 동안 부산급식에 대한 그 비용이 1인당 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2명의 학생이 중학교에 다닌다고 봤을 때 1년 동안 부담해야 될 100만 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대응 투자가 안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결국 가정에서 그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지나간 후에 나중에 보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안 줘도 나중에 받을 수 있지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나가는 그걸 끝입니다. 올해 급식비용을 지원 못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작년도 급식비용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학생들의 가정에서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소 절차적으로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반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립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을 시킬 경우에 41억 정도 들어갑니다. 41억 정도 들어가는데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 안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 부분을 무상급식을 하는데 저희가 부담을 전혀 안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영천, 양평, 여주, 파평 이 4개 자치단체를 100% 도의사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죠. 그동안에 저희가 한 2억 9천까지, 2억 9천까지 초등학교 부분을 무상급식으로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했었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전부 100% 지원하니까 그 돈만큼을 세입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돈을 다른 교육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부분도 지금 전학년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1학년, 2학년만 하고 중학교 한다는 그런 자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버틴다고 하는 걸 봐서 최대한 분비를 절약시키면서 부담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사실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앞으로 저희가 김상국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찾아오시려 가평구입니다. 그 당시 부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초등학교 부분을 먼저 실시했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그걸 다 가져가는 바람에 그 돈을 빼서 다른 거 투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자재와 이 지역의 농산물을 계속 예산 지어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실상 이 부상급식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학교는 단가가 4,075원입니다. 어느 학교는 2,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상급식에 관한 것이 일률적 예산을 집어서 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도교육청에 가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예산이 급식 예산에 전부 투자하다 보니까 각종 학교의 방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예산 잠깐만 했어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보편적 복지를 중요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도교육청의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다면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주게끔 최대한 분들을 전략하면서 하는 것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해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는 말씀 주시는 과장님께서 선별적 국기를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선별적 국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보편적 국기보다는.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피다 보니까 예산이 많고 자원이 많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보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뭐 자재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이러다가 초등고등학교에 5억 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그 각 지자재 아니면 학교단체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재원이 많으면은 뭐 보편이든 성별이든 다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선생님 말씀드렸으니까 하시고요. 뭐 얼마 전에도 민원이 뭐 저희 가평로에도 방문했었고 또 뭐 담당 과장님도 한번 찾아뵙고 또 말씀을 많이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무상급식이 좀 집회될 때는 이런 민원의 소지와 시간들을 좀 줄여주시겠구나 이렇게 각별한 관심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과장님도 익힌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평 초등학교가 100년 이상 된 학교 아닙니까? 그죠? 이 100년 된 학교에는 체육관이 없다는 것을 또 그것을 동의해주는 학부모들이나 동문들이나 지역사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한 100년 된 학교에 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강당을 교실을 2개를 풀어가지고 강당을 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동문들이나 지역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사회가 과연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회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도시건축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뭐 특별한 관심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행위, 행정 절차가 좀 원만히 해결돼서 진짜 100년 된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체육 행사를 못하고 그 교실에서 그런 활동하는 그런 그 비참한 교육 현실이 가평 초등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또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교수님한테 보고를 좀 드려서 내년에는 가평 초등학교의 그 체육관을 신설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이루어지게끔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뭐 교육 특별하게 관장하는 교육 정도 아니고 해서 이제 단지 심력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 그 학교가 주체가 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은 일부 계시지만 설악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진흥기금을 받던 그 여탄 제가 협력과장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여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서 안 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면초등학교 체육관 만들어줬고요. 또 청평고등학교 체육관 만들어줬고요. 지금 가평고등학교 도서관 지금 짓고 있고요. 다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학교는 해주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왔어요.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좀 함께 이걸 고민을 해서 저도 좀 답답한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예산을 채웠던 겁니다. 8억 이상씩 채워서 예산을 채웠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통보를 받고 그 예산이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이게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도로 문제를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학교 사업으로 별도로 안전거리 확보를 하고 또 내지는 걷다가 고도로 학교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비추어가지고 자꾸 뭐 의존해서 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아마 의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관계자와 대변인 그것을 다 제가 홍보를 해줬습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좀 의원님들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반드시 그 학교가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